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2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면 아직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항상 뭐 그런 것들은 존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차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매물이 항상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6월 11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전과 후가 또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분명히 지난달에 포지션 잡을 때 8,200에다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밀어야지 정상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워풀하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땡겨서 9,000 위로 다 밀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최근에 보면 젠스랑 그 관련주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차익을 나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젠스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전력 반도체 부분 하고요. 전력이 앞으로 좀 적게 드는 쪽으로 계속 포커싱하고 가성비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왜?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잖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은 어느 레벨이 올라왔으면 이제부터 뭐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방법들이 뭐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가장 가성비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것들. 결론은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더군요. 자, 그런데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은 어때요? 어차피 칩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칩이 계속해서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안 오르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정리하는 작업, 차익물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일까지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후엔 또 포지션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부분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체크해주고 가는 그런 상황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대 한번 지나치게 쳤는데 그걸 쫓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어때요? 크게 치고 올라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 꼴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렴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매칭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석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에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파마 리서치,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포트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뭐 사실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는 필요성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줘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려주면 답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손실을 갖다 확정짓는 행위 이 부분이 말이에요. 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식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게임을 잘하는 것이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BEP 근처 쪽으로 올라서 장이 좋을 때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먹을 땐 조금 먹고 손해볼 땐 엄청 크게 봐서 결국은 그게 그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MDD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럴 때쯤 되면 생각나는 것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아, 내가 오랫동안 손실 보고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내가 참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라버려. 그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은요, 기다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포인트가 없는 것들이 있고 기다려야 되면 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도 체크해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꾸준히 체크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니면 뭐 다음에 들어오겠지. 뭐 이런 것들. 기업은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디에 그 사이에서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좀 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보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벌 때가 되면, 그죠? 벌 때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절대 못 참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손실이 날 때 크게 잃어버려. 그러면서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글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먼저 섣부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뭐 투자에서 리스크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때는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제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저는 거품을 넣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뽕도 넣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과 같이 거래해 나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신 헤레비가 와도 안 좋은 장은 와서 뭐 시장을 바꿔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외국인이 오든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을 땐 그냥 다 안 좋은 거고요. 좋아지면 그쪽이 다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 체크해 줘야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돈이 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움직여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더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서설이 길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마 리서치 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는 어느 정도 글쎄요. 그냥 적당하게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쪽 부분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예를 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메틱 쪽에서도 꽤 괜찮은 실적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거기 보니까 Q&A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죠. 뭐 경쟁사하고 뭐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괜찮고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글로벌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실적 아니겠습니까? 수출 실적만큼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파마 리서치가 성장주로서 인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성장주가 아닌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쪽을 좀 체크해보고 성장성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주가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쎄요,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의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수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은 60만 원을 간다 이런 뜻을 드리는 건 아니고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상방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 볼까라고 생각하면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숫자가 만약에 이쪽보다 이쪽, 그죠? 2025년도보다 2026년도 숫자가 상당히 만약에 뭐 비슷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목표가 낮춰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한 80%, 70% 정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7%, 뭐, 이 정도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피크를 좀 찍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해 기대감으로다가 뭐 미래가치 착착 집어넣어가지고 높은 구간에까지 우리가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건 좀 잊어버리시고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목표가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YY 대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APR이 좀 상당히 좀 그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APR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잘 달려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가 성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뭐 최고 목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제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비중을 해도 지금 50%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그동안 거래하면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겼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봐요. 제가 11일 이후에요.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갖다가 한 80%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보유하고 있는 게 35만 원 레벨에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2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낮추고요. 다시 35만 원 정도 올라오면 뭐 한다? 예, 비중을 다시 덜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업사이드를 보는데 이 사이만 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했다가 가볍게 했다가 나머지 가벼운 걸 갖고 좀 추가 수익 내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여기 5번 떨어진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커버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 것들도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 아래쪽으로 내릴 만한 상황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건 우리가 결국은 기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야,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네 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 포인트가 중동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비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프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은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종전이 딱 이루어지고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돼요? 비중을 팡팡팡 늘려가면서 뭐합니까? 이제 올라올 걸 기다리면서 선반영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역시 우리 시장에 많이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트럼프가 괴롭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거기서 맨날 난리치던 거.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정도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글쎄요. 어쨌든 올해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내년에 터질 수도 있고 후년에 터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터졌으니까 우리가 그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까지 좀 기다려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테오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여러분 어쨌든 그죠? 특허 문제 가장 문제였고 다음에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나 내용들 대부분이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추가 라이센스 개설, 그러니까 뭐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크로 지표, 그죠?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미국의 어떻게 물가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멘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올해 이쪽 업종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뭐 하겠어요? 그죠? 섹터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 번은 움직여줘야 돼요. 그 시점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어떻게 돼? 저점 베이스에 있다, 낮은 구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1년 중에 한 번은 하다못해 윈도우 드레싱이라도 하거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찬바람 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버티고 가야 돼요. 매크로 악재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큰 악재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 6월 어떤 실적 그러니까 개선이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요건 이제 지금 이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실적 발표 나오는 게 어디에 8월 달 전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자, 7월 달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찬바람 불 때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좀 더 숫자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안 나, 인식이 되지 않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건 더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걸 갖다 인지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제일 낮은 구간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분기가 가이던스 상으로는 가장 어떻습니까? 좀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인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실적이 반영되는 게 3분기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40에서 60%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 자리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러면 여기서 뭐를 생각해요? 이때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지. 예, 이거는 우리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7월 달에 그래서 바닥치고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하는 것 빼놓고 안 오잖아요. 그러면 버텨주셔야 돼요. 이 숫자 기억하세요.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다면 저도 이걸 오랫동안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뭡니까? 예, 영업이익이 배수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찍었던 이 숫자보다 높은 숫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 과거의 기대치는 다 집어넣어가지고 주가가 엄청 좋을 때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긴 가겠지. 언제까지? 예, 12월 때까지 가면서 우리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이 구간에 이제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거에도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거래할 때 이 이동평균에서 220 이동평균에서 왜 수평으로 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더 내려갈 데는 없는 거야. 그죠? 이 구간 안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들쭉날쭉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갖다 인지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뭐합니까? 얘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지 덩어리 ABL 바이오, 뭐, 글쎄, 저는 어쨌든 뭐, 우리가 그랩바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플랫폼 지금 그죠?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추가 계약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안 좋은 소식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종목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추가 어쨌든 글쎄요, 뭐, 플랫폼 수출 기록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투자증권 내용을 보면 어쨌든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9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9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모멘텀이 좀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딱히 이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는 이 회사는 없어요. 알테오젠이나 파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돼. 아,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뭐, 이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BEP에 도달되는 순간이 돌아오잖아요. 차이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BEP 수준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거 너무 오래 끌면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일단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9월까지는 참을만 해? 예. 그러면 네. 일단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문제 어떤 정리하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올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BEP 구간에 도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적정한 수준까지는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너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BEP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와서 자리 잡고 마무리해주면 좋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쯤에 한번 쭉 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땡큐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죠. 뭐 우리가 특별히 이거 제가 다 추가적인 멘트 드릴 건 없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동종목은 뭐 영업이익률 좋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테스트 속에서는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은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지지선 들어오는 거, 고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플레이 해주면서 또 욕심낼 때는 욕심내야 되는데 현금이 잘 안 돌 때는 짧게 치고 또 회전율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 기회비용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내일까지 한번 보시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계산이 분명히 맞아. 2에서 3분기 사이에서 주가가 올라올 겁니다. 어디까지는 올라오냐? 저는 이 라인은 잡아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보통 2만 원까지 올라와, 이상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기다릴 시간 없고, 그래서 이 라인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거 있습니까? 자, 오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정도쯤에 계속해서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확대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HD건설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싼 건 아는 것 같아요. 당장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어요. 그런 어느 순간에 분명한 건 저는 트럼프가 이미 지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격이 그렇지 않게 지치고 짜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정리벽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HD건설기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냐? 안 나빠요. 전진건설 로봇 따위하고는 실적 자체를 비교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아래쪽에서 눌리면 확대해줄 수 있는 여력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좋은 건 좀 참아줘야죠. 어쨌든 분명한 건 말입니다. 종전 그러면 재고는 뜬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뜰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생각하는 건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것들은 얘가 주가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냈었는가라는 것도 이제 아무리 못해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씩 퍼포먼스를 다 냈었어요.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우상방으로 올라온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올라온 것들이 처음으로 마운팅 그리고 수렴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 중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죠. 고민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없다. 그래서 얼마만큼 손해 났냐 중요한 게 답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Q&A를 갖다가 던져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화보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쪼이고 있는데 뭐 잘 우리가 드립을 해봐야죠.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들어왔다 나왔다 할까? 아, 조선만 모멘트 받고 뭐 그냥 조선주가 움직일 때 앞으로 예를 들면 제대로 바람 타고 움직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일지 저거일지 잘은 모르나 그 부분은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건 맞아요.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네. 그럼 쿼터에 한 번 들어와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조선주 기자재 뭐 엄청나게 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때 무식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방산 모멘텀도 같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모멘텀이 같이 섞어서 작업이 될 땐 얘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까지는 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뭐가 좀 크게 봅시다 이번에. 힘들고 오랫동안 하고 몹시 앵그리 하니까 조금 길게 보고 크게 보고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했습니다.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